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IoT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오재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총 6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IoT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IoT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IoT의 발전 방향, 그리고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IoT와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서로 융합되어서 움직이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쉬울 거라고 봅니다. 자, 제목 IoT와 사회 안전망 1강. IoT란 무엇인가? 자, IoT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IoT의 정의부터 좀 볼까요? 자, IoT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IoT, Internet of Things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요. 순수하게 우리말로 연결하자고 하면 Things라고 하는 것이 물건이니까요. 물건들의 인터넷, 물건의 인터넷, 또 물건의 인터넷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oT 그러면 좀 말이 좀 너무 어렵다. IoT.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이해하시게 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IoT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히 O라고 한 글자를 굉장히 작게 소문자로 쓰는데요. IoT는 MIT에 있는 오토아이디라고 하는 랩이 있는데요. 그 랩에 있는 케빈 애쉬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정의를 IoT라고 부르자라고 최초로 제안해서 모든 사람들이 IoT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IoT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를 따지면 고유, 식별이 가능한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IoT라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한국말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IoT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말이 어렵다 보니까 IoT, 대체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IoT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쉬운 예는 여러분들 집에 보면 가스 경보기가 있습니다. 가스 경보가 있어서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누출되거나 또 냄새가 나거나 하면 가스 경보기가 삥삥삥삥 울어대죠. 자,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가스 누출 센서라고 부릅니다. 이 가스 누출 센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스 누출 센서가 고유의 식별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자, 이 가스 센서의 아이디는 001번이고 이것이 실제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죠. 자, 00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가스 경보기는 001번 가스 경보기인 겁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예를 들면 자, 가스가 누출됐어요. 그래서 경보기가 삥삥삥삥 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디바이스, 사물인 거죠. 하지만 사물 인터넷은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삥삥삥삥 걸리는 순간 통신을 통해서 소방서에 연결이 됩니다. 소방서에 연결이 되고, 소방서에 연결이 된 후에는 자신의 고유 식별번호를 불러주죠. 자, 001번 현재 삥삥삥 거리고 있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면 소방서에서는 001번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상암동 몇 번지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가스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집으로 가장 빠르게 와서 화재를 진압하던가 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고유 식별이 가능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고, 사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또는 우리가 사용하던 디바이스들이 있었고, 그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그것이 그 디바이스가 고유 식별 번호를 가지게 되면 사물 인터넷이 되는 것이죠. 가장 쉽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경보기라든가 또는 차량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다 똑같은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많은 그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IoT도 실제로는 웨어러블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가스 경보기는 아주 트래디셔널한 아주
일반적인 센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즘 나오는 웨어러블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심박이라던가 또는 뭐 혈압을 잰다라던가 이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센서가 새로 나온 상태에서 새로운 통신 개념을 집어넣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물 인터넷,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디바이스 부분과 통신 부분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이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가스 경보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소방서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물 인터넷의 정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IoT, 사물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 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현재 복잡성을 띠고 있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몸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센싱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카메라 센서들, 이런 것들이 가장 복잡한 IoT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본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가스 경보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성능 또는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와 통신 기능이 사물에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말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가스 경보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스 경보기가 있는데 가스 경보기 센서 값은 예를 한 3만 원 정도 한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붙일 필요는 없겠죠. 단순하게 고유 식별 번호를 알고 있고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소방서에 연결해서 나 지금 가스가 누출되어서 이것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내 식별 번호는 몇 번이에요? 라고 말하는 정도의 아주 작은 일만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 없고 저성능의 컴퓨팅 파워가 보통 IoT 디바이스에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IoT 디바이스들은 굉장한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보면 차량에 보면 카메라에서 차량 차선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운전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들어오는 카메라 정보들을 전부 분석해서 그 분석되어 있는 정보로 차선을 인식하는 굉장한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성능 또는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 기능입니다. 아까 가스 경보기가 소방서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방서에 연결되어 있으면 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전화라인이라던가, 전화라인 같은 건 직접 눌러야 되니까요. 그럼 불편하고. 그렇다고 특수한 통신망을 쓰기도 어렵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통신 인프라인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IoT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통신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서 또 IoT 디바이스 부분에 컴퓨팅 파워와 통신 기능이 붙어 있으면 이것이 사물 인터넷의 기본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가스 경보기를 한다고 하면 가스 경보기는 가스의 누출을 감지하는 파트와 그리고 그것에 감지한 후에 내가 고유 식별 아이디가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소방서에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소방서와 연결할 수 있는 통신 기능,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사물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펑션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황값의 변화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IoT 디바이스들의 약 80% 이상은 전부 센서류입니다. 센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이죠. 자,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값을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가스 경보기의 경우에는 0이라고 하는 스테이터스 값, 쉽게 말하면 상황값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이라고 하는 상황값은 가스가 누출된 상황이에요. 이 기본적인 이 가스 경보기는 두 가지의 상황값을 갖고 있는 거죠.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상황값을 갖고 있는 거고요. 0에서 1로 바뀌게 되면 기본적으로 1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룰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삥삥삥삥 올리고
데이터를 준비해서 고유 식별번호를 붙여서 소방서에 전달하는 이것이 기본적인 이 IoT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의 역할인데요. 이 센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 상황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는 상황값의 변화에 파악이 가능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0이면 잃을 수가 없으면 사물 인터넷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센서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상황값의 변화가 파악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디바이스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가스 경보기라는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담고 계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가스 경보기가 집에서 가스를 누출을 감지해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유 식별 번호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소방서로 보내게 돼요. 자, 이것까지가 디바이스의 역할인 겁니다. 디바이스죠, 말 그대로. 디바이스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소방서의 뒷단을 볼까요? 소방서는 불을 꺼주러 우리 집까지 온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거죠. 서비스 제공자인 겁니다. 불을 꺼주는 화재 진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단체가 바로 소방서인 거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화재 진압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부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IoT 디바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서에 관련되어 있는 화재 진압 서비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만약 이 서비스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IoT가 갖고 있는 컴퓨팅 파워나 또는 통신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IoT의 기본 특성 세 가지. 첫 번째, 저성능 또는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와 통신 기능이 사물에 부착되어 있고, 두 번째는 상황값, 센싱하는 데이터의 값이 변화가 파악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디바이스로만 존재하면 안 되고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IoT의 기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조금 더 저희가 깊은 레벨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IoT 디바이스의 또는 IoT 서비스의 확장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경보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튼튼하게 담고 계신다고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볼까요? 자,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값을 감지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해당 데이터를 원하는 목적지로 전송할 수 있으며 때로는 제어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IoT 디바이스의 확장 개념인데요. 자, 말이 너무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스 경보기가 있습니다. 가스 경보기가 상황을 감지, 센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센싱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죠. 무슨 데이터를 생성합니까? 나의 식별 번호는 몇 번이고 실제로 지금 가스가 누출되었고 이것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자, 지금 고유 식별번호 몇 번이 가스 누출이 돼서 울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목적지가 됩니까? 소방서입니다. 원하는 목적지로 전송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트랜스미팅이죠.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라는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스마트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저쪽에서 서비스가 올 때 화재 진압 서비스가 소방서로부터 올 때 소방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어디다 달아놓고 그 장치에 또 데이터를 줘서 그 장치가 자동으로 가스를 잠글게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디바이스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스 경보기가 스마트 가스 경보기 IoT 디바이스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즉, 그전에는 가스 경보기가 단순하게 삥삥삥삥 울렸었고, 자, 2단계. 삥삥삥삥 울렸던 것이 고유 식별 번호를 소방서까지 보내서 실제로 소방서에서 어느 집에서
가스가 새는지를 알고 화재 진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2단계였다고 하면 3단계는 그 디바이스에 가스 밸브를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서 컨트롤링 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컨트롤링 기능이 추가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가 누출되면 센싱하고 데이터를 소방서에 보내고 소방서에서 받아서 소방서에서 명령을 주면 다시 가스를 완전 차단하는 이런 스마트 가스 경보 IoT 디바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서비스의 확장 개념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서비스 확장 개념은 IoT 디바이스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상한값으로 변환시키거나 다른 서비스와 연동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킴. 야, 말 진짜 어렵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에겐 가스 경보기 컨셉이 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IoT 디바이스, 가스 경보기 IoT 디바이스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암동 전체에 한 10,000개 정도가 있다고 보죠. 10,000개 정도가 있는데 10,000개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가스가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상암동의 특별한 아파트 한 지역에만 이 가스 경보가 굉장히 많이 울리더라는 것이죠. 많이 울리더라는 것은 그 상암동에 있는 한 지역 아파트에 어떠한 문제가 특별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전송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상암동에 있는 어떤 특정한 아파트 단지가 특별하게 가스가 많이 누출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상한값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가스 밸브 자동 차단 장치를 그 아파트 단지에는 기본적으로 설치해 준다라던가 또는 IoT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또는 소방서의 출장소를 그 아파트 단지에 만들어둬서 항상 문제가 없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새로운 상한값으로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분석의 결과로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서비스와 연동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 해보니까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전기도 위험하더라라고 하면 가스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전기 디바이스도 같이 해서 전기와 가스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던가 또는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누출시키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전원 차단에 관련되어 있는 IoT 디바이스가 있으면 가스 누출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 차단을 하게 한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IoT 서비스들이 서로 섞이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시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스 누출이 되면 가스 차단이 되고 전기도 자동으로 끊긴다라고 하는 완전히 안전한 굉장히 세이프티한 구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고객에게 또는 사용자에게 또는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oT 서비스의 확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디바이스는 원래 있던 것. 여기에 컴퓨팅 파워와 통신 기능이 들어가면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IoT 디바이스. 여기에 컨트롤링까지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 IoT 디바이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 데이터를 하나의 디바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면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인식하고 그 상태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에 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행동에 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IoT 서비스나 또는 IoT 디바이스와 연동해서 매시업 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IoT 디바이스의 그리고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확장 개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oT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려보도록 하죠. IoT, 좁은 의미의 IoT는 디바이스 플러스 인터넷 이 두 가지가 돼 있으면 Io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T 디바이스 그러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류와 같은 장치류 이런 것들을 저희가 IoT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광의의 그 IoT로 본다고 하면 디바이스의 값을 전달받아 분석하고 그것을 원하는 값으로 변경하거나 변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함께 연동하여
인간의 편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매시업 서비스, 이것을 포괄하여서 저희가 IoT 서비스, IoT 디바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IoT는 어떤 부분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 사실 저희가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재난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IoT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또 활용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8가지의 IoT의 활용 분야가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텔레매틱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텔레매틱스는 이 표를 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CAGR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연간 얼마나 그 시장이 성장하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2017년도, 2000년도 2년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만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컨설팅 회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분야는 텔레매틱스 분야입니다. 텔레매틱스는 차량 종합관리,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때그때 넣거나 또는 엔진 오일을 그때그때 교체해야 될 때 굉장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자, 그것이 만약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량 관리회사가 와가지고 바람도 넣어주고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그죠? 고장나 보면 다 고쳐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IoT의 서비스가 묶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 상향보험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와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지고, 요즘 그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대부분 이 IoT의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밍입니다.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IoT와 연결됐을 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온도라든가, 자, 비닐하우스 예를 들죠. 비닐하우스에 특정한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이 정도 온도면 돼, 이 정도 물이면 돼, 이 정도 습기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IoT와 같은 센서가 훌륭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온도, 습도,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대기의 질, 그리고 영양분의 정도, 이러한 것들을 IoT 디바이스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자, 상상해 봅시다. 자, 물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IoT 디바이스가 물이 부족합니다. 삥삥삥 거리면 실제로 그 위에 있는 스프링클러 센서에서 물을 쫙 주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실수로 물을 주지 않아서 작물이 죽거나 더 키울 수 있는데 못 키우거나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IoT 디바이스의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파밍, 쉽게 말하면 농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은 너무 잘 아시겠죠? 뭐 실제로 뭐 공장에는 벌써 저희가 인더스트리 4.0 또는 저희가 뉴 인더스트리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전부 이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IoT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아까 전기 말씀드렸는데요. 그 유틸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라든가 또는 가스, 그리고 홈 오토메이션. 여러분들 그 TV 광고 같은 거 보시면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 핸드폰이 집 근처 500m 반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500m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샤워물 끓이고 라이트 켜고 좋아하는 채널을 틀고 방바닥 따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홈 오토메이션이고요. 그 외에 이제 시큐리티라든가 헬스케어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리테일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리테일은 말 그대로 그 상점 같은 것들을 가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상점에만 가게 되면 내가 항상 사는 것들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뭐 계산하기 기다릴 필요 없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리테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IoT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IoT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